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풀어보는 문화 이수다. 오늘은 정말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는데요. 최영일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이 22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하는 날이라서 일단 뭐 부산국제영화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어렵게 또 네. 지금 이번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 김동호 이사장, 강수현 집행위원장 동방 사퇴한다는 그런 분위기, 과연 네. 부산국제영화제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이랑 지금 연결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럼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균진 기자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균진 기자님. 영화의 전당에 나와 있습니다. 개막식이 열릴 이곳 영화의 전당 야외 극장에서는 지금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데요. 제 뒤에는 오늘 밤 국내외 스타들이 화려하게 수놓을 레드카펫이 길게 펼쳐져 있고 또 중앙 야외 무대도 어느 정도 설치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곳은 아침부터 내린 비가 지금까지 이어지며 궂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개막날의 분위기를 느끼러 나온 국내외 영화 팬들과 취재진이 곳곳에서 장사진을 이루면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올해로 22번째를 맞이하는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늘 저녁 6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흘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개막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레드카펫 행사에는 배우 손예진과 조진웅, 문소리 등 다양한 인기 스타들과 영화인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개막식 행사는 배우 장동건 그리고 소녀시대 윤아가 사회를 맡고 또 피아니스트 김선욱 씨와 발레 공연단 등 풍성한 무대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올해 영화제는 세계 최초로 상영되는 월드 프리미어 98편의 작품을 포함해 세계 75개국에 300편에 이르는 영화가 해운대 일대 5개 극장에서 상영됩니다. 특히 올해는 여성 감독들이 문을 열고 닫는 영화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여성 감독들의 작품이 상영이 되는데요. 개막작으로는 신수원 감독의 유리정원이, 그리고 폐막작으로는 대만의 배우 겸 감독인 실비아 창의 상해 상친이 선정됐습니다. 우선 개막작인 유리정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리정원은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여성이 숲속 유리정원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녀의 삶을 소설로 쓴 무명 작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주인공으로 출연한 배우 문근영이 이곳에서 다양한 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영화제의 특징으로는 일본 영화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독특한 제목이 눈길을 끄는 치키카와 쇼 감독의 너의 췌장이 먹고 싶어는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지난해 일본에서만 250만 부 이상의 책이 팔려나갈 정도로 베스트셀러 인기를 끌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큰 기대감을 끌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밖에 교회 저택에서 평화롭게 생활하던 부부에게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담은 데런 에로노프스키 감독의 영화 마더도 올해 가장 주목받는 영화제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영화제의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자면 바로 VR 시네마, 가상현실 영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곳에서는 세계 가상현실 영화의 상영은 물론 미래 영화 산업의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들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 오는 21일까지 이어지는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오픈토크나 야외 무대 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축제 분위기는 오늘 저녁 개막식을 시작으로 점차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TBS 구균진입니다. 구균진 기자 어제 저랑 같이 방송하시고 바로 달려가서 부산국제영화제를 가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여곡절이 진통도 많았죠. 많았고 어떻게 좀 봉합이 됐나요? 지금 리포트를 들으면서요. 예. 이게 봉합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예. 근데 현재까지 이제 김동호 위원장은 처음에 영화제를 만든 분이죠. 그렇죠. 22년 전에. 예. 또 우리나라 최고의 여배우 지금 강수현 씨가 공동 집행위원장인데. 강수현 씨 너무 불쌍해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이번까지만 하고 예. 하긴 해야 되니까 예. 이제 이 파행을 난 수습 못하겠다. 공동 사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부 영화 단체들이 보이콧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서병수 부산시장 사과하라. 음. 그리고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복귀시켜라. 예. 이 두 가지의 지금 이슈가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서병수 시장은 네. 이번에 행사에 참여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말이죠. 사과도 없이. 사과도 없이. 그래서 문제는 뭐 시장을 그만두라는 것도 아니고 예. 이 파행이 벌어지는데 간섭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사과하라. 지금 75개국의 300작품이 개봉되는 예. 그런 영화제예요. 예. 그런데 2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 다이빙벨 하나 때문에 예.
이 영화제를 초토화시키려고 했던 정황이 지금 다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정황 정도가 아니라 막 예. 구체적 증거들이 막 쏟아져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문제는 예. 정말로 이 빈대잡겠다고 초가상간을 불태우는 어리석은 짓을 했던 거죠. 그럼 사과해야죠. 그래서, 네, 사과해야죠.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이 일부 영화 단체 보이콧 여기 대해서 이제 서병수 시장이 좀 예. 귀를 기울이고 예. 공동위원장들도 붙들고 영화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어쨌든 이번 영화제를 잘 마치고 네. 새롭게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실 조금 있으면 또 네. 시장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내년 6월이 예. 지방선거입니다. 자, 근데 올해 보니까 네. 뭐 아까 보니까 데런 에로노프스키 감독의 네. 신작도 나오고 그렇죠. 특히 맞아. 여성 감독들의 약진이 아주 눈에 띄는 것 이 같아요. 여성 감독이 약진하는 거, 또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일본 영화가 상당히 좋은 영화가 많이 이제 예. 이번에 상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리정원 기대작이에요. 신수원 감독 작품인데 개막작입니다. 예. 문근영 씨가 나오죠. 우리 예. 저 김성수 앵커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아이 뭐 예, 데런 문근영 씨를 싫어하는 예. 뭐 팬들 또 없죠. 데론 예. 아로노프스키 감독 블랙스완 만들었던 예. 그 또 노아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그렇죠. 예, 굉장히 철학적인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데 이번에 마더가 아주 독특한 작품이에요. 예. 근데 주인공이 이제 제니퍼 로렌스인데 오기로 했다가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못 오게 돼서 많이 제니퍼 좀 로렌스가. 아쉬움이 있으실 겁니다. 뭐 그 외에도 워낙 좋은 작품이 많으니까 그 그렇습니다. 마지막 폐막작인 실비아 창의 아까 얘기했던 이 작품이 이 대만 여감독의 작품인데 굉장히 좋은 상해 상친이라는 작품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완전히 몰입되는 영화예요. 구세대와 신세대의 세대 갈등을 예. 거의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의 갈등으로 풀어내고 있어서 예. 남의 나라 얘기 같지 않은 겁니다. 뭐 아무튼 부산국제영화제 네, 잘 돼야죠. 올해 22회에 이제는 아픔은 끝. 끝. 그리고 이제 23회서부터는 정말 네. 완전히 이제 성숙한. 예, 저도 정말- 내일 밤에 내려가서 예. 주말 내내 참여하고 있을 테니까요. 너무 또 소식 부럽습니다. 전해드릴게요. 네, 부산에 또 가셔서 좋은 여배우들 많이 뵙고 예, 오겠습니다. 남포동에서 술도 한잔 네. 하시고. 아이 그럼요. 아무튼 오늘은 네. 이 얘기로만 다 할 수 없으니까 자, 그 트렌드를 이끄는 젊은 층들의 새로운 흐름들이 또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노머니데이에 대한 얘기를 갖다 좀 네, 해보자고요. 네. 자, 일단 그 이 젊은 층들이 이 새롭게 그 소비 행태와 다양한 그 신조어들이 있는데 신조어들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신조어들 정리해주면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네. 에라 다 쓰고 죽자 이런 분위기. 그렇죠. 지름신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탕진잼이라는 네네. 얘기도 이거 나왔고요. 욕이 들어가지만 욕이라기보다는 신조어니까 말씀드리는데 이제 시발 비용 그게 이런 게 욕이었군요. 있습니다. 예, 욕이 이제 살짝 녹아들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화가 나서 에라 돈 쓴다. 그냥 먹자, 예. 마시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름신이 막 내리게 되면 탕진하는 게 가장 재밌다. 돈 쓰는 게 재밌어. 탕진잼 예.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재미가 없으면 노잼인데. 또 궁셔리도 얘기해 주셔야죠. 그 궁셔리는 요즘에 떠오른 이제 최신 용어인데요. 네. 궁상 떨다, 예. 궁상 맞다. 예. 이 궁상,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없어 보이는 걸 궁상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셔리는 럭셔리의 셔리입니다. 그렇죠. 이 궁셔리가 뭐지? 예. 그런데 라면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울지언정 등심 한 점을 넣겠다. 이런 거예요. 스테이크로 딱 만들어서.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예. 궁상민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상민 씨가 60억이 넘는 빚을 갚느라고 지금도 허덕허덕 하고 있는데 아직도 빚을 갚고 네. 있죠. 열심히. 뭐 일본을 다녀오는데 59,000원짜리 페리를 끊어서 9시간 걸려서 일본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TV에 방영되는 걸 보고 야, 참 궁상 맞다. 궁상민일세. 예. 하지만 저 안에도 뭔가 삶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예. 그러면서 아무리 궁상을 떨지언정 럭셔리하게 사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예. 궁셔리가 지금 유행이 되고 그래가지고 고무 호수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네네. 월풀 욕조를 만들어서 맞습니다. 예, 참 다 그런 만들어요. 궁셔리의 그 어떤 극치를 갖다 네. 봤는데, 자, 근데 보세요, 궁셔리란 말이 나오는 것들, 또 탕진잼, 뭐 네.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들은 전부 다 작은 사치를 즐기자는 거였는데, 그렇죠. 아예 그것도 쓰지 말자. 노머니데이란 말은 그것도 쓰지 말자는 네네.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어떻게 노머니로 하루를 노머니.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머니데이 하루를 보내는데 예. 바깥에서 한 끼 밥 사 먹는 게 어쨌든 몇천 원에서 몇만 원까지 돈 들죠. 예. 자, 커피 한 잔 사 먹으려면 또 몇천 원 나가죠. 커피 비싸죠. 예.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나가고 예. 냉장고에 있는 것으로 예. 밖에 있는 동안 그걸로 끼니를 해결하고 예. 자, 커피 안 마셔. 물 들고 나가. 어, 혹은 집에서 차를 끓여가지고 예. 뭐 보온병이나 페트병에 넣어가지고 나가. 예. 그래서 밖에서 이 가까운 거리는 걷습니다. 물론 장거리는 걷지 못하겠죠. 예. 교통카드를 써야 되겠지만 어쨌든 웬만한 거리는 걷고 예. 밖에서 사 먹지 않고 예. 사 마시지 않고 예. 하루를 버티겠다. 이게 어찌 보면은 요즘에 참
안타까운 청년들의 모습을 반영하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예. 궁상맞은 하루를 네. 어떻게 즐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즐기지 않으면 즐긴다 하면 습관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머니데이가 매월 14일이 무슨 데이잖아요. 예, 예. 이번 주 토요일 10월 14일이 와인데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무슨 데이는 다 지금 돈 쓰라고 만들어진 데이들입니다. 예, 예. 그런데 노머니데이는 말 그대로 예. 돈 안 쓰는 날이기 때문에 예. 이걸 한번 내가 체험해보자 이게 아니고 예. 일주일에 2, 3일은 아예 그냥 노머니데이. 가까운 거리를 아하. 학교를 다녀오거나 직장을 예. 다녀올 때 정말 오늘은 노머니데이. 근데 이게 과거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긴 그렇죠. 저희 예. 세대도 있었어요.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대학생 시절에 무전 여행을 했어요. 그렇죠. 무전이 바로 노머니 아닙니까? 그렇죠. 노머니 이제 트립이 되는 건데 노머니 데이로 일주일에 2, 3일을 버티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게 요즘 젊은이들의 각오고. 근데 그때는 예. 무전여행은 내가 돈을 안 쓴다는 거지만 남들한테 돈을 벌어서 쓰고 이랬잖아요. 근데 정확한 지적이세요. 예, 근데 지금 이거는 아예 돈을 안 쓰겠다. 소비라는 걸 안 하겠다라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하라 1988 드라마에서 느끼듯 예. 남의 집 청년이 가도 우리 집 아이처럼 정말 시골에서 예.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가는 데마다 먹여주고 밥 얻어먹을 재워주고. 걱정 안 예. 했어요. 예, 예. 그리고 이게 득치 큰 장성이 가서 하루 재워주십시오 하면 걱정하는데 예. 학생증 보여주면 믿고 재워주셨거든요. 예. 지금은 집안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한 끼를 누가 줍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의 노머니데이는 저희 청년 시절보다 훨씬 가혹하죠. 하지만 뭐 남의 집 문 두드리고 예. 남의 뭐 주머니를 우리가 털어서 내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예. 나 혼자 견디겠다. 그러니까. 네. 21세기형 금검절약, 자린고비의 모습인데 이런 저는 것과 좀 같이 짠합니다. 어떤 흐름을 같이 해가지고 그 김생민 씨가 뜨고 있잖아요. 요즘에 예.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아주 인기 팟캐스트가 예. 지상파에서도 이제 몇 회 상영이 됐었어요. 예. 자, 김생민 씨 나옵니다. 예, 바로 이제 정말 영수증을 보고 이 사람 정말 돈 안 썼네. 그럼 great. Great. 네. 그리고 우리 저 성수 앵커처럼 정말 이렇게 과소비하는 분들 stupid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젊은이들한테 정말 유행을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영수증 모으는 행태. 그러니까 예. 단순히 유행어로 great, stupid 이 얘기가 아니라 예. 영수증을 모아서 내가 더 줄일 것은 없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청년 세대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 그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체험이 바로 노머니데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죠. 하긴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이제 가계부도 안 쓰시는 네. 분들 많잖아요. 가계부 안 쓰시죠? 전 절대 안 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가계부가 예.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예. 앱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예. 앱으로 정리를 해주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날을 딱 정해서 이날은 돈을 안 쓰겠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쓰는 소비 행태를 돌이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김생미 씨처럼 영수증 들여다보는 걸 관심을 갖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좀 계획도 세우고 규모 가계부도 쓰게 있게 되고. 규모 있게 그렇게 소비를 네. 하는 그런 버릇은 들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한 미국 학자의 보고서를 보면 예. 딱 고소득이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고소득은 더 많은 빚을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하. 안 쓰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들어온 돈을 안 쓰는 로또 사람. 당첨된 사람 네네. 나중에 거지 된다는 그 얘기가 딱 떠오르네요. 거지되고 인상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미국에서 우리가 영화에서 나오는 전문직 고소득자들, 예. 뭐 컨설턴트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연봉 1억 이상 받는 분들이 예. 부채도 많고 또 그만큼 생활 씀씀이가 커지기 때문에 예. 돈을 못 모아요. 예. 근데 정말 보세요. 새벽에 리어카에서 토스트 파는 분들이 예. 돈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와 비용, 내가 쓰는 돈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몇만 원을 뭐 밥 사 먹는다, 외식한다, 몇천 원짜리 커피를 먹는다, 엄두를 못 내시는 거죠. 들어온 돈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근검절약, 우리 때 예전에 짠순이, 예. 짠돌이 뭐 이런 얘기. 예. 또 전 고 최진실 씨가 생각이 나는데 예. 저축상 타고 그랬었단 예, 말이죠. 예, 예. 이렇게 모아서 티끌 모아 태산 만드는 습성이 음. 지금 이제 청년층에 다시 유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들의 이제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 인컴이 있어야 아웃풋을 쓰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스스로 그럼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남에게 손 벌리지 피해는 말고 안 주겠다. 빚을 지지 말고 아. 빚져가지고 뭐 신체 포기각서 쓰라는 협박에 못 이겨 카드빚 500만 원, 1000만 원 때문에 고리사채 썼다가 예. 자살하는 대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젊은층이 자각을 하고 있다. 아. 이거 좋은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노머니데이라고 하는 네. 키워드를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변하고 있는 세태도 짚어봤고 네. 또 거기서 장점도 들여다봤는데 네. 평론가님 말 속에서 자꾸 이렇게 가슴이 아파오는 거는 네. 예전에 우리 무전여행과 비교를 하시면서 그 얘기하신 게 너무나 사무치거든요. 네. 예전에는 돈이 없어도 네. 당당할 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남한테
피해를 끼친다는 것조차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고립된 사회가 그렇죠. 되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죠. 예, 그래서 노머니데이라는 걸 스스로 정해놓고 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캡슐 안에 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노머니데이는 무엇의 산물이냐 하면 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N4 세대의 산물입니다. 왜냐하면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예. 보세요. 자, 결혼도 못해. 그 전에 연애도 못해. 예. 결혼하니까 출산도 못해. 예. 집을 못 사. 예. 직업도 없어 아예. 예. 직업도 포기. 꿈도 희망도 다 포기. 그래서 이게 3포 세대가 5포 세대, 7포 세대가 다 N포 세대 됐잖아요. 예. 이들이 지금 뭘 포기하냐 하면 이제는 궁극의 소비까지도 포기하는 세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노머니데이는 사실은 처절하고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다. 예. 그들이 그래도 서바이벌에서 살아 버티겠다는 이를 악무는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지. 예. 사실 이것은 우리 젊을 때보다는 지금 젊은이들이 나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유도 신장돼 있고 지금 우리는 생산의 시대에 살았지만 이들은 소비의 시대예요. 예. 누릴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 그런데 쩐이 없어서 예.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지만 드라마를 보세요. 얼마나 소비하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상대적 박탈감, 그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 그러니까 이 청년층의 정말 궁여지책으로서의 예. 노머니데이. 예. 우린 이걸 조금은 성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생존의 법칙 뭐 이런 걸 찍는 것도 생존의 아니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노머니데이가 계속 사랑받게 되는 사회가 네. 그 우리 젊은이들을 좀 더 진취적이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 도전하게끔 만드는 네. 게 아니라 오늘을 그냥 연명할 수 있게 만드는 걸로 몰아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걱정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인기를 끌 수 있을까요? 그 끄는 것들이 바람직할까요? 지금 사실? 이제 딱 생각을 해보세요. 노머니데이 우리가 논하기 바로 직전에 열풍이 불었던 게 욜로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욜로가 저희 때 또 있었어요. 그럼요. 저희 때인 걸 까르페 디엠 이렇게 네,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을 즐겨라. 미래 네. 걱정하지 마. 지금을 즐기다 보면 미래는 90년대에 잘 아주 될 거야. 화제였죠. 까르페 디엠은. 그게 예. 바로 이제 키팅 선생님의 네. 죽은 신의 사회에서 회자된 이야기인데 지금 그게 욜로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예. 네 인생은 한 번뿐이야.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저축하느라고 허리띠 졸라매고 왜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그러니 예. 지금 단 거 먹고 싶으면 먹고 예. 비싼 커피, 럭셔리 커피 마셔. 예. 이게 욜로였는데 예. 지켜보니까 예. 욜로하다 골로 간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예. 왜냐면 욜로 하다 골로 간다. 오늘 다 써버리니까 예. 내일은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데 맞아요. 처절한 거죠. 예. 오죽하면 궁셔리 음. 그냥 싼 거, 그냥 이 적당한 걸 먹는데 고기 한 점만 넣어서 먹는 걸로 나는 내 럭셔리를 나르시시즘으로 해소할 거야. 이게 근데 사실 그것도 보면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최면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자기 최면을 걸어야 되는 세대인데 그것도 안 된다. 예. 사실은 보세요, 송파 세모녀 얘기 또 생각나고 예. 우리 이 얼마 전에 그 최고은 작가 음. 그야말로 아사하다시피 하지 예. 않았습니까? 또 이 고기가 먹고 싶다 노래한 사람 누굽니까? 예. 달빛 요정 있었잖아요. 그렇죠. 역전말로 홈런. 예. 이런 걸 보면은 우리의 문화예술인을 포함해서 젊은이들이 너무나 엄혹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 예. 이거 좀 정부와 사회가 예. 함께 해결하시자고요. 그러니까 네. 이건 우리 공동체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 같다는 생각이 이거는 듭니다. 예. 김성수 앵커님과 저에게도 예. 책임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식들 얘기니까. 그럼요. 예. 전 용돈 많이 줍니다. 예, 마지막 그 명대사로 오늘 마무리를 져주셔서 네.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